산을 줄기 개념으로 바라보기. 풍수 이해의 출발점. 사진. 어떤 느낌이 드는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다. 단순히 산이 봉긋하게 이쁘다 정도로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 앞의 산과 비교해 봤을 수도 있다. 또 등산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산 능선을 보고 등산 난이도와 코스를 추측해 보기도 했을 것이다. 사진 속 산을 보고 다양한 생각이 있었겠지만 일반인들이 가진 공통점은 산을 낱개의 덩어리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풍수적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달리 보인다. 풍수에서는 산을 하나하나의 개체로 평가할 경우도 있지만 산과 산의 연결을 강조한 줄기 개념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다. 산을 줄기 개념의 산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풍수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봉우리에서 작은 산줄기가 옆으로 뻗어나오며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산마루는 골짜기의 시작점이 된다. 산줄기 시각으로 산에 눈을 맞추어 보면 지금껏 보아왔던 산들이 달라 보인다. 위의 사진을 보자.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산줄기의 형상이 어느 것 하나 직선이 없으며 대부분 구불구불한 형상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이 솟아 봉우리를 만들고 다시 아래로 꺼지며 산마루를 이루는 것을 반복한다. 그리고 높게 솟은 봉우리에서 작은 산줄기가 옆으로 뻗어나오며 아래로 꺼진 산마루는 골짜기의 시작점이 된다. 이제 처음 사진에 산줄기 선을 그려놓은 모습을 보자. 먼저 세 개의 봉우리가 각각 좌우로 산줄기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봉우리 가운데에서 한 개의 중심된 산줄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 마지막 중심 산줄기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에는 골짜기가 좌우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 산에 산줄기 선을 그려 넣어보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의 사진을 보자. 처음 낱개의 덩어리 시각으로 볼 때의 산과 이제 산줄기 개념으로 바라보는 산이 완전히 딴판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산을 이처럼 줄기 개념으로 보았다. 풍수에서 산을 줄기 개념으로 보는 이유는 땅의 생기가 산줄기를 따라 흐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높이 솟았다가 아래로 꺼지는 것을 반복하는 산줄기의 모습이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과 비슷하다고 보아 산줄기를 용에 비유한다. 용이 승천하기 위해 온몸을 비트는 것과 같이 산줄기도 구불구불해야 길하게 여겨진다. 반대로 산줄기가 아무 변화 없이 축 처져 있으면 죽은 용과 같이 흉으로 여겨진다. 즉 용이 살아있는 것처럼 산줄기도 구불구불한 형상이어야 땅의 생기를 잘 전달한다고 보는 것이다. 풍수에서 산줄기를 본다는 것은 바로 산줄기가 구불구불한지 아니면 축 처져 있는지 또는 중간에 끊어졌는지 등을 보고 산줄기의 기륭을 판단하는 것이다. 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의 형상을 보고 그 터의 기륭을 판단할 때 대상이 되는 산줄기의 범위는 가깝게는 터에서부터 그 후방의 봉우리 주산까지가 될 것이며 멀게는 근원이 먼 크고 높은 산, 조산까지도 포함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산줄기는 종국에는 그 근원이자 출발점인 백두산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산줄기의 흐름은 인간사의 족보에 비유된다. 즉 혈이라는 존재가 오랜 과거의 조상조산에서 시작해 조부와 아버지 주산을 이어서 있는 것처럼 터로 이어지는 산줄기 또한 근원이 먼 곳에서 이어져 온 것이다. 이때 나의 존재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아버지와 조부이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조상일수록 나에 대한 영향력은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주택이나 묘소 등 작은 크기인 터의 기륭을 판단할 때에는 바로 뒤에 있는 산에서 해당 터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범위를 넘어서 터의 뒤에 있는 산이 어디에서 이어져 왔는가는 터의 기륭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산줄기 읽는 방법. 산줄기는 구불구불해야 좋다. 길한 산줄기는 용이 살아있는 것처럼 구불구불하고자 흉한 산줄기는 용이 죽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다우. 터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형상의 기륭을 판단하는 기준은 구불구불함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산줄기가 살아있는 용처럼 상하, 좌우 변화를 해야 길하게 여겨지며 아무 변화 없이 축 늘어진 형상이거나 중간에 끊어진 산줄기는 기복은 상하로 지연은 좌우로 흉하게 여겨진다. 풍수에서는 산줄기가 상하로 이동하는 것을 기복으로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지연이라 한다. 그중 산줄기가 위로 솟구쳐 봉우리를 형성하는 것을 기라하고 아래로 꺼져 산마루를 이루는 것을 복이라 한다.
산줄기는 이러한 기복과 지연 운동을 동시에 하며 이동한다. 작은 산줄기의 운동이 중요하다. 덕유산 산줄기가 큰 움직임을 보이며 내달리고 있다. 산을 줄기 개념으로 바라보면 풍수를 잘 모르는 일반인도 큰 산줄기의 기복과 지연은 쉽게 구별한다. 그러나 기복과 지연 운동의 크기가 큰 산줄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작은 산줄기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오히려 주택이나 묘터의 선정에는 이런 작은 산줄기의 운동이 터의 기륭을 판단하기 위한 더욱 중요한 요건이 된다. 작은 산줄기의 기복과 지연. 주택이나 묘터 선정에는 작은 산줄기의 기복과 지연이 중요하다. 산의 모양 읽기. 풍수에서 산을 줄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본이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터의 기륭을 판단할 때는 터 주위에 있는 산의 모양을 따지기도 한다. 풍수에서는 산의 모양을 오행에 따라 목산, 화산, 토산, 금산, 수산의 5가지로 구분한다. 그중 목산, 토산, 금산, 수산이 대체로 길하게 여겨지는 반면 화산은 터 주위로 보이는 것이 흉하게 여겨지는 형태이다. 화산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들이 길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산의 모양새가 대체로 반듯하고 단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고택들은 반듯하고 단정한 모양의 산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또 대문이나 마당을 그 방향으로 두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풍수의 오형산, 목산, 화산, 토산, 금산, 수산. 양동마을 서백당 마당 넘어 보이는 성주봉과 경주, 최부자 고택 대문으로 보이는 도당산이 모두 반듯하고 단정한 모양이다. 반면 화산은 각지고 거친 바위산으로 된 경우가 많아 기운이 너무 강하고 과도한 심리적 자극을 유발한다. 또 풍수에서는 화산이 보이는 터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여긴다. 그 밖에 산의 모양이 기울어졌거나 째졌거나 또는 터에 대해 유정하지 못하고 터를 억누르는 듯한 형세는 모두 흉하다. 산줄기가 손톱으로 핥힌 것처럼 거칠게 째져 있다. 큰 괴물이 고개를 치켜들고 쏘아보는 듯 터를 억누르고 있다. 산의 얼굴과 뒤통수 읽기. 산의 모양새가 단정하고 반듯하다고 해서 터에게 반드시 좋은 기운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산이 터를 향해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쳐다봐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데이트라도 한번 할 희망을 가질 수 있지. 나에게 관심도 없이 차갑게 외면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된다. 사람에게 얼굴과 뒤통수가 있듯이 산에도 얼굴과 뒤통수, 풍수에서는 통상 얼굴과 등으로 구분하나 이 책에서는 얼굴과 뒤통수로 구분했다. 전체적 맥락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일반인은 산에다 눈을 맞추지만 풍수를 하는 사람은 산과 눈을 맞추게 된다. 산의 얼굴이 터를 향해 있을 때 터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다. 반대로 산이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터를 외면하고 있거나 뒤통수를 보인다면 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북악산이 청와대를 향해 유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왼쪽 사진은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이다. 북악산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얼굴이 청와대를 보지 않고 옆 사진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외면하고 있다. 얼굴에는 두 눈도 달려있다. 북악의 전체적인 모양새는 목산으로 반듯하지만 어딘가 다정하게 느껴지지 않고 심술궂은 표정이다. 산의 얼굴은 정상부가 오목거울처럼 보이고 좌 굽어있는 산줄기의 안쪽 면이다. 산의 얼굴과 뒤통수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경사도, 안정감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따져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보고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산봉우리 하나만을 따져볼 때 산의 얼굴은 그 정상 부분이 경사가 다소 급해 마치 오목거울처럼 보이고 그래서 자연히 봉우리가 고개를 숙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능선이 하단부로 내려오면서 완만하고 유연해진다. 반면에 산의 뒤통수는 정상부가 오히려 두툼하여 마치 사람의 뒤통수를 닮았다. 산줄기를 보고 산의 얼굴과 뒤통수를 찾을 때는 굽어있는 산줄기의 안쪽이 얼굴이고 바깥쪽이 뒤통수가 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마을은 통상 산의 얼굴 쪽에 위치하고 있다. 스스로 풀어보세요. 문제 1 사진 속의 산은 얼굴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선도산 얼굴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얼굴이 왼쪽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산을 보는 시각이 훌륭하다. 이 산은 경주의 선도산이다. 선도산 얼굴이 향한 곳 아래에는
무열 왕릉과 서항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문제 2 아래 마을 3곳 중 산줄기의 얼굴 쪽에 위치한 곳은 어디인가? 산줄기가 굽어있는 안쪽에 정답은 가와 다 마을이다. 두 마을이 굽어있는 산줄기의 안쪽에 위치해 있다. 반면 나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듯하지만 산의 뒤통수 부분이 마을을 향해 있다. 산의 크기와 높이 읽기. 산이 너무 크고 높으면 사람을 능압하고자 너무 작거나 낮아도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고 심리적 공허감을 준다. 산의 크기와 높이 또한 중요하다. 크기와 높이는 산의 절대적인 크기와 해발 고도가 아니라 터에서 눈으로 실제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똑같은 크기와 높이를 가진 산이 터에 가까이 있으면 크고 높게 보이며 반대로 터와 멀리 떨어질수록 작고 낮게 보이게 된다. 터 주변으로 보이는 산이 너무 크고 높으면 사람을 능압능멸하고 압박함한다. 반대로 산이 너무 작거나 낮으면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고 사람은 심리적 공허함마저 들 수 있다. 풍수에서는 산의 적절한 크기와 높이를 터에서 산을 바라볼 때 사람의 가슴 높이에서 이마 높이로 규정하고 있다. 가슴 높이에서 이마 높이까지의 산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도 충분히 발휘하면서 동시에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주지 않고 안정감을 준다. 실제로 전통마을의 고택에서 보이는 많은 산들의 크기와 높이가 그 정도이다. 산의 적절한 크기와 높이는 최저 가슴 높이에서 최고 이마 높이까지이다.